네, 어서 오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콜렉티브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용어 설명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전하게 될 메시지가 마침 필요했던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커카드 영상에서는 시청자님께서 선택한 해당 번호로 별칭을 불러드렸었는데요. 이번 리딩은 번호를 고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별칭으로 불러드려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시청자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왠지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스프레드에서 시청자님 쪽에 여왕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왕님이라고 불러드릴까 합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여왕님의 에너지를 보면 남색이 3장, 그리고 회색이 나타나 있어요. 남색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이상주의적인 면이나 몽상과 기질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만큼 높은 목표와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물론 어딘가에 몰두하고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오히려 여왕님의 발목을 잡거나 그 세상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한 게 있어서 또는 책임감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계속 가자니 나의 이상은 너무 높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나의 신념이나 나의 직감이 자꾸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지치고 버틸 힘이 없다가도 다시 생긴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남색은 육체를 떠나 정신적, 영성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색깔들이지만 사람의 육체적 에너지로 봤을 때는 활력이나 기력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왕님은 지금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강한 신념과 정신력으로 버티는 상태인 거예요. 남색과 회색은 성실함과 인내심의 끝판왕인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 색깔들이랑 똑 닮은 힘카드까지 함께 나타나 있어요. 이 카드들은 참고, 견뎌내고, 꾸준히 유지하는 에너지를 가졌지만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지혜를 꼽을 수 있어요. 남색은 특히 제3의 눈이라고 하는 미간 차크라의 색깔입니다. 여왕님이 본 뒤 직감이 뛰어난 분일 수도 있지만 곁에 있는 수호신이 그 지혜를 발달시키려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왕님의 남색 3장은 에너지가 시원하게 배출되거나 원활하고 능숙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한 웅덩이에 고여있는 상태와 같거든요. 머릿속에 엄청난 상상력, 그러니까 자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걸 현물로 창작해내거나 제대로 표출하지 않으니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 거죠. 심지어 내 마음이나 생각이 어딘가로 이끌어주고 또는 어떤 방향과 상황을 끌어당겨줬는데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준비만 계속한다거나 가끔은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선택의 순간에서 정작 우유부단해 진다거나 해서 좋은 기회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크지 않고 느끼는 성취감의 크기 또한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들을 더 이상 묻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길러주고자 함이 있고 그런 기회나 무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 여왕님 곁에서 계속 내조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호신이 보내는 신호나 기회를 여왕님께서 느끼기엔 다소 버겁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호신이 어떤 방식으로 여왕님을 돕고 있느냐를 봤을 때 화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화성은 투쟁심, 경쟁심, 도전심을 상징하는 전사의 행성이고요. 기명기고 말면마는 상남자 같은 행성이에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용기라는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행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투쟁심, 경쟁심이라는 건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심리죠. 경쟁이나 다툼이라는 무대가 없으면 발현되지 않는 심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성은 흉성이라고 해서 사건, 사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경쟁 구도를 의미하는 원즈 5번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고 감정적인 상실감, 실망감, 우울감이나 슬픔을 의미하는 컵 5번 카드도 나타나 있어요. 야속하게도 수호신은 여왕님을 그런 경쟁 구도에 내던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카드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호신이라면 날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왕님의 색감은 모두 음의 컬러이기 때문에 행동력과 경쟁심이 많이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왕제 카드, 정의 카드, 남색과 회색은 모두 중립성과 평화주의를 의미해서 경쟁심이 크지 않고 트러블을 아예 회피하려는 경향도 가지고 있어요. 경쟁심이나 행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군만 쿠는 뭉상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가능성이 있겠고, 또는 너무 높은 이상 때문에 스스로 만족이라는 걸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기회를 남에게 양보해 버릴 때가 많거나, 또는 우물쭈물하다가 남이 가로채에 가버린다거나, 그리고 나 정도 하는 사람은 널렸는데 뭐 라는 식으로 경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결과로 크지 않은 만족감이나 성취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기준이나 확신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다소 속 시끄러운 상황에 내몰리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뺏기고 놓치고 지고 배신당하는 상황들을 겪다 보면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운이 없었다 치지만 그걸 계속 겪다 보면 이게 맞아? 왜? 라는 생각도 들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도 없겠지만 가끔은 분노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너한테만큼은 안 진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이런 감정들부터 충분히 느끼고 배우도록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겨나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원동력이 돼서 용기라는 것으로 진화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경쟁심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수호신이 바라보는 여왕님은 내 것으로 만드는 힘, 내 것을 챙기는 힘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조금은 거칠고 강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왕님의 온화한 기질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남색과 회색은 모두 봉사정신이 강한 헌신적인 색깔들이기도 해서 지금 여왕님은 원래 내 거인 것도 내어줄 판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몸소 겪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호 씨는 여왕님이 가지고 있는 남색의 이상과 지혜, 그리고 철학들이 자기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세상에 표출하고 전파하는 것 또한 여왕님의 삶의 기준을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보상이나 수익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열정적일 수는 없겠느냐고 호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왕님의 수호시는 화성 카드도 있지만 타워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거든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충동적이고 급하고 격정적인 카드들이에요. 은색, 보라색, 검은색, 절제 카드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매사호전적인 성향은 아니시지만 평소에는 잘 절제하고 있다가 한 번씩 욱하는 성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욱이라는 걸 여왕님도 좀 하라고 일부러 그런 수호신이 배정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여왕님에게는 없는 에너지가 그 수호신에게 있거든요. 확 치고 나가는 에너지. 내가 먼저 할래, 지기 싫어 라는 터프함이 한 번씩 올라올 땐 그 수호신이 보다 못 참고 튀어나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수호신이 저의 카드를 빌려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당신의 철학으로 가득 찬 자신만의 세상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 편안함은 당신에게 진정한 안정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늪에 빠져 살게 만들 뿐이며 오히려 확고했던 신념이나 목표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가 바랬던 목표나 이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믿을 건 나 자신뿐이고 나 자신을 스스로 믿고 확신하며 가치를 결정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슨 일이든 제3자의 객관적인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듯 당신은 당신 자신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타인의 눈을 빌려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사람들과 섞여 지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러블이나 경쟁 구도 또한 꼭 필요한 장치다.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부서지기 때문에 당신의 기준이나 가치관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충돌을 조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길 바라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이 와도 부서지지 않는 부드럽고도 강인한 모습이 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길 바란다.
동시에 질 땐 지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경쟁심이야말로 지금 당신에게 매우 필요한 소양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겪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직접 본인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임을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타인들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여왕제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등 따숩고 배부르게 평온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다만 여왕제 카드 단 한 장의 의미처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상태였다면 주황색처럼 밝고 활기가 도는 색깔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남색과 회색은 아무래도 좀 어둡고 정적인 편이죠. 이 평온함과 평정심은 부드럽지만 강한 정신력 그리고 지혜로움을 이미 깨우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떤 경쟁이나 도전, 충돌 같은 것들을 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뭘 위해 살지? 뭘 해야 될까? 왜 살지? 이 방향이 맞나? 같은 각종 고민들이 따라오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기준이 모호해지고 확신을 잃어갈 수 있는 위험이 아무래도 생기는 거죠. 남색과 정의 카드는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인생의 보람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사는 맛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허망함 같은 거를 느끼는 거죠. 뭔가 드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점점 내가 도대체 뭘 정확히 원하는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이 당신이 느끼는 편안함은 진정한 안정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몸은 편하지만 정작 정신적인 소비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선 기미 셀 구멍은 뚫어줘야 한다는 거죠. 명상을 한다든지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남색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것이랑 매우 동떨어져 있는 영성적이고도 고차원의 색깔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술이나 철학, 종교, 심리, 점술 분야로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타로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도 그런 쪽으로 다 기질이 발달이 되셨기 때문에 끌리는 거거든요. 또는 우연히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남색과 정의 카드는 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법조계에서 활약을 하기에도 매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어찌됐든 머리와 정신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배설이라는 것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 그걸 배출시켜야만 여왕님의 앞날이 뻥하고 뚫린다고 해요. 먼저 3번 카드가 두 장이나 중복으로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의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카드예요. 국내에서 해외처럼 지금보다 더 큰 무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왕님의 수호신은 그런 무대를 준비해주고 시야를 넓게 트여주기 위해 있다고 해요. 조금 거친 상황 속에 여왕님을 내던지는 가혹한 면도 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니까 그렇게 화라도 차오르게 해야 여왕님이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것 같대요. 나의 정신력을 더 끌어올려서 해딸의 경지에 다다르든 이기기 위해서 맞서 싸워보든 뭐라도 할 수 있는 힘은 여왕님의 상처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상처를 다스리면서 얻어가게 되는 내공, 일종의 품격이나 위상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벌레 먹은 과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저기 뜯어먹히고 상처가 많아서 보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지만 결국 당도가 높고 좋은 과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광택이 나도록 화학 제품을 바르고 화려한 겉포장지를 사용한 과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마트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과일이 아닌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벌레 먹은 과일이 더 귀한 존재죠. 여왕님은 그렇게 질적으로 승부를 보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호씨는 여왕님의 영적 개방을 너무나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겉포장지에 가려진 가짜들 사이에서 여왕님이야말로 진짜라고 빨리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격투기 선수도 많이 맞아봐야 주먹을 피하고 내가 칠 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여왕님 스스로 잘 될 수 있는 기회나 타이밍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매우 기민하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수호신의 노력 덕분에 남색이라는 제3의 눈, 미간 차크라의 색깔로 벌써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표출하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일만 남은 거죠. 제3의 눈이 활성화되면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하거든요. 선택의 순간에 이거다 아니다 라는 감이 빨라지고 감정에 쉽게 휘말리기보다는 관찰자 시점에서 유연하게 바라보게 된대요. 인간관계든 상황의 흐름이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창작이나 기획, 디자인 같은 것들, 저처럼 타로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웬만한 일에 쉽게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삶이 오히려 더 평온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점을 보듯이 예언하듯이 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게 될 앞날에 대한 운의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한 감이 좋아진다고 해요. 잘 살게 될 거라는 확신,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운이 하강인지 상승인지를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강의 운이 왔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운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괴로울 것도 없다고 해요. 바로 그런 부분을 개척시켜주고 발달시켜주고자 수호신님께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충돌 구도에 계속 내몰리게 되면 내 사람은 하나도 없네. 다 날 미워하나 봐. 나는 뭘 해도 힘드네. 라는 부정적이고 외로운 감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칠하우스와 물고기 자리 카드를 보면 다행히 수호신께서 너무나도 귀한 영적 동반자를 끌어와 준다고 해요. 칠하우스는 동업자, 배우자를 의미하고 물고기 자리는 사랑과 헌신의 별자리거든요. 물고기 자리 또한 영성적인 힘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칠하우스는 아무래도 계약적으로, 법적으로 묶여있는 공식적인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 한 사람만으로도 매우 풍족하고 충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래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수호신이 보내준 선물을 이미 받으신 거죠. 수호신이 내 곁에 있다는 신호 중 하나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호신 쪽에는 개자리 카드도 나타나 있는데요. 개자리는 과거, 무의식, 감정, 공감, 보호와 양육, 어머니의 별자리예요. 수호신은 항상 여왕님의 무의식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때때로 여왕님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다가와 주기도 한대요. 말 그대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서 나에게 헌신해주고 챙겨주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본인의 모습이 여왕님에게 직접 보이는 건 아니니까 여왕님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빌려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곳곳에서 수호신의 존재를 느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호신에게는 비밀,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검은색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 검은색 안에 뭘 감춰두고 있을까 궁금해서 추가 카드를 뽑아봤더니 빨간색과 갈색이 들어왔어요. 빨간색도 역시 화성의 기운이라서 행동력이 있고 화끈해요. 갈색은 현실적인 안정과 기반을 의미하는 색깔이고요. 빨간색은 땀나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색깔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복과 돈복을 쥐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쉽게 턱턱 내어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금전적으로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왕제처럼 몸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는 굶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아무래도 여왕님의 색깔들은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영성적인 색깔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속세랑 어울리기 힘들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의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존중받기도 쉽지 않고요. 또 나는 속세랑 크게 관련 없는 기질을 타고 났는데 이 현실을 살아가려면 돈을 추구해야 하다 보니까 그 딜레마에 계속 빠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단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비슷한 맥락의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걸 다 수호신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는 사람의 역할로 또는 일로서 금전적으로 챙겨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수호신의 도움 없이도 혼자 일어나는 자립심이라는 거죠. 수호신이 전수해 주려는 화성의 기운을 받아서 여왕님 스스로 당찬 전사가 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거래요. 수호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좋아요, 아주 만족스러울 거예요.
역마, 적극적인 행동, 활동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카드들도 함께 들어와 있거든요. 시청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카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번씩 글자가 적힌 카드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어쩜 이렇게 찰떡 같은 카드들이 조화롭게 뜨는지 매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여왕님한테 진짜 너무 해주고 싶으셨나봐요. 문제는 수호신께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장치들을 여왕님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인데요. 바보카드랑 소드 3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바보카드는 아무래도 그렇게 진지한 카드는 아니에요. 무겁고 진지한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청개구리 기질도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너 공부 좀 해! 라고 잔소리를 하면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반항한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바보카드는 기존의 질서나 규칙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함이 많은 카드죠. 독립적인 성향도 강해서 소속감을 오래 견디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본이든 아니든 엇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소드 3번 카드는 씁쓸한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카드인데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진정한 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바보 카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때려쳐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박차고 나가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 정도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뭔가에 몰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 각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호신의 입장에선 여왕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남색, 회색은 다 진중하고 위험 있는 멋진 색깔들인데 그걸 당최 써먹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게 수호신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전투력 제로인 여왕님이 수호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를 보면요. 타워 카드랑 펜타클 6번 카드가 나타나 있어요. 역시 수호신이랑 같은 타워 카드 들어오네요. 타워 카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박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분배, 주고받음의 균형을 의미하는 펜타클 6번 카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보다는 아무래도 대박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화성은 사람이 화가 나서 뚜껑 열리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표출되고 분출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여왕님의 자원이 수호신이 바라던 대로 팍팍 쓰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뜻밖의 대박, 수익 창출의 기회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약간 손대는 것마다 빵빵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왕님도 수호신의 가르침을 다 전수받고 나면 제3의 눈도 열렸겠다, 전투력도 맥스겠다, 충분히 마이다스의 손이 되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지금 여왕님의 기운이랑은 더 잘 맞아요. 아무래도 너무 속세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영성이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더 잘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말 큰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봉사의 색깔답게 어느 정도는 기부를 하시든 조금이라도 베푸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오히려 베푸는 게 많아질수록 들어오는 것도 많아질 수 있어요. 내가 베푼 만큼 안 들어오는데 내가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오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그게 원기옥처럼 쌓여서 더 대박으로 한 방에 크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많고 많은 자원들 중에 봉사력이라는 자원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봉사도 여왕님의 자원을 쓰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꼭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든지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것들만이 자원을 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기부나 사소한 도움도 다 여왕님의 운을 좋게 만들어 줄 거고요. 다만 여왕님이 전사가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질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밥 사 먹을 돈 정도는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원래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을 내도 더 많이 내고 베풀어도 더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왕님은 너무 좋은 기운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기운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뿌려야 하는 입장이신 거예요. 수호신이 보는 여왕님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종교적으로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 같은 분들의 기운이 성직자의 기운이 아무래도 있는 편이라서 그래요. 자비를 좀 많이 베풀어야 돼요. 높은 정신력을, 진리를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든,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원해 주든, 돈을 많이 벌면 기부를 하든, 주변 사람들한테 밥을 사도 더 많이 사든, 원래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맑은 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왕님의 좋은 기운들을. 그리고 여왕님의 회색도 흑과 백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 색깔이잖아요.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 그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의미로도 이 스프레드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리딩이 이렇게까지 영적 차원으로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주제 자체가 수호신이라는 실용적인 주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왕님의 카드 또한 너무 신비주의적인 흐름이라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수호신님이 굶어 죽지는 않게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풍족하고 더 잘 살고 싶으면 전사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적어도 내 밥그릇은 뺏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호신이 전하는 좋아요, 아주 만족스러울 거예요 라는 메시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의 리딩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닿기를 바라고 또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